요즘 저희 프레스룸이 세게 밀고 있는 현장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번엔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들을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봤는데요. 이번엔 제3지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새로운 물결의 대선 예비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고 왔습니다. 홍승만 씨를 만나고 비교적 지난 2년 동안 싹을 틔웠지만 전부 다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새로운 물결이 기득권 공화국을 깨트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김동연은 유쾌한 반란이다. 어떤 분이 나오시든 어느 누구랑부터 전 자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반란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반란. 그것이 유쾌한 반란이거든요. 네, 이호정 기자. 이번에는 꽤 멀리까지 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이 사진은 뭐죠? 네, 앵커께서는 혹시 이 사진의 주인공 누군지 좀 예측이 되시나요? 아니 일단 뭐 사진을 보면 또 굉장히 좀 네 집 자식인지 똘망똘망합니다. 커서 크게 되겠다 싶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실제로 커서 크게 된 그분 맞나요? 네, 얼굴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김 전 부총리의 중학교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받았는데 이 사진이 중학교 시절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 판잣집에 사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편집이 돼서 주변 사진이 안 나오는데 네. 사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을 얘기할 때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김 전 부총리도 이 흑수저 인물이다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김 전 부총리의 과거는 조금 어땠는지 또 이런 정치권에서 나오는 흑수저 금수저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 캠프 측에서 이제 내세우는 게 흑수저 출신의 탁월한 행정가 이런 점인데 이게 이제 이런 점 하면은 후보님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청계천 무화과 판잣집에서 중학교를 다녔고요. 그 집이 철거돼서는 경기도 광주군의 광주 대단지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돼서 천막석에서 고등학교 일부를 다녔습니다. 끼니 걱정을 했고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흑수저죠. 그렇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흑수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수저 색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저 색깔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사명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나는 흑수저지만 흑수저, 이 수저 색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저 색깔로 차별 안 받는 나라를 이 정치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청년들 이제 내가 어릴 때 그러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은 귀 닫습니다. 안 듣죠. 그쵸. 근데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되게 젊다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계속 얘기하면서 김동연하고 사실 후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입에 전 경제부총리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붙어요. 네, 맞습니다. 이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근로시간, 최저임금, 뭐 부동산 대책, 법인세 문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게 실제로 언론에 드러났는데요. 네. 이 때문에 1년 6개월 만에 교체가 됐고 당시에 경질이냐 아니냐 얘기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 전 부총리한테 좀 당시에 어땠는지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언론에선 경질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좀 정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역대 부총리 중에 제가 4번째로 장수한 부총리입니다.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가 국가 일을 하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인사권자가 사표 수리를 하던 또는 경질을 하던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교체 통보를 받은 날이 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10월 말이었는데요. 동네에 조그만 생레집 가서 맥주 한 병 시켜놓고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준 결혼 선물이 너무 약소해서
내가 큰 결혼 선물 하나 더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총리 그만두는 거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통보 받았냐?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제 손을 덜썩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까지 받은 결혼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누구보다도 그 많은 의견 대립 속에서 제가 꿋꿋하게 그렇지만 마음고생하면서 힘들었던 거 다 보고 있었거든요. 아주 행복한 공직자였고 전혀 서운하지 않았고 아주 행복하게 공직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역대 받은 결혼기념일 선물 중에 최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 말 한마디를 좀 보면 참 이 공직자로서도 얼마나 또 치열하게 또 열심히 또 일을 했었나라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부총리에서 내려오고 지금 거의 뭐 한 만 3년이 됐죠. 지금 어떻게 야인으로 한 3년을 지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선 후보로 어떻게 보면 물꼬를 틔워준 게 지금 여기 보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지금도 소통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궁금한 이유가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번 대선에서는 누구의 킹메이커가 될 것인가. 맞아요. 굉장히 기자들의 관심이었잖아요. 네. 이 관심이 쏠렸을 때 바로 언급을 했던 게 김동연 전 부총리, 김동연 후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둘 사이가 과연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연락하는지 궁금해서 네. 물어봤습니다. 김종인 박사님은 지금 소속이 국민의힘 당원이시니까 뭐 당연히 그쪽에 저걸 하셔야겠죠. 김종인 박사님하고는 가끔 만나는 사이고 또 그동안 쭉 만나면서 일관되게 국가 경영,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이야기, 글로벌 이야기 이런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지난번 저희 새로운 물결 창준이 때는 오셔서 저를 일론 머스크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거대 자동차 회사들이 일론 머스크를 다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판에 일론 머스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지도가 약하다는 거는 이제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되기까지 좀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최단 기간 내에 만들겠습니다. 아직 상장도 안 된 그런 스타트업 기업 주식 사서 나중에 IPO 해가지고 대박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멀지 않아서 인지도도 올라가고 주식값도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이 경제부총리를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본인의 인지도를 이 주식값에 좀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김동연 후보가 다른 여야 대선 주자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 지지율로 상위에 있는 두 사람,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해 장단점을 물어봤는데요. 먼저 단점을 하나씩만 꼽아달라라고 네. 물어봤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두 후보의 큰 문제점을 각각 하나씩만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후보를 따로따로 둘 거 없이 같이 해도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국가 경영 능력에 저는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과거를 수산하고 과거를 재단하는 일을 평생 하신 분이고 아마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생각 별로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슬로건도 갖다가 쓰셨겠죠. 또 한 분은 추진력과 또 어떤 집행력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셨던 분입니다. 국가 경영과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각종 연루되어 있는 비리와 개인적인 품성, 인격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어느 정도 뭐 성인 군자까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비리에도 연루되지 않은 깨끗함과 또 개인적인 품성과 인격에서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국가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장점도 물어봤습니다. 반대로 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장점이요? 글쎄요. 한 분은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와 같은
비리와 수많은 비난에도 끄떡없는 맷집. 뭐 또 한 분은 글쎄요, 청양계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 또 취임 후 100일 만에 50조라는 돈을 쓰겠다고 50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겠다고 하는 그 대담함, 뭐 그 정도가 장점이실까요? 잘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장점을 단점으로 잘못 알아듣고 대답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유한 얼굴에서 웃으면서 허허허 맷집, 대담함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부총리 때보다 이 국무조정실장 때입니다. 이 국무조정실장 때 사실 이 다 큰 장성한 아드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고 발인하고 바로 이 업무에 복귀했어서 그때 기자들이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이었죠. 큰아들이 이제 백화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었는데 당시에 네. 아들 발인을 끝나고 업무에 복귀를 해서 심지어 당시 원전 비리 대책, 원자력 발전소 비리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발인 사실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이후에 기자들도 알게 됐는데요. 당시 얘기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드님의 장례를 치르고도 회의를 주재를 하셨다.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얘기인데 당시에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국무조정실장을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할 적에 저희 큰애가 세상을 떴습니다. 만 27살이었고요. 그런데 제 주위에서 심지어는 제 비서실에서도 제 큰아들이 투병하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부에서 가장 큰 일이 원전 비리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주무부처는 산자부였었고요. 산업자원부였었고요. 제가 그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인하는 날 그 발표문을 와서 보고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공직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 큰애가 제가 공직에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저희 큰애는 제게 아빠 그거 발표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큰애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음 날 이를 악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이게 옆에서 듣기만 하는 저도 참 이제 울컥한데 이효정 기자는 옆에 있으면서 좀 더 많이 울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골수 이식을 직접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 되게 굵은 바늘을 꽂잖아요. 그런데 네.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첫째 날 골수 이식을 하다가 바늘을 뽑고 다시 국회 국정감사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골수 이식을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참 공직자의 자세란 무엇일까 저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였는데 네. 울컥울컥했습니다. 네, 유호정 기자가 지금 막 울먹울먹 하고 있어요. 근데 유호정 기자가 참 인터뷰하면서 이 방송 준비하려면 또 영상을 또 봐야 되니까 영상 보면서 심지어 분장실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막 울먹울먹 울어갖고 분장실에서 울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울면 안 됩니다. 네, 정신줄 꽉 붙잡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대선 예비 후보로서의 김동연, 근데 이 김동연 독자 노선 걸을 건지 단일화를 할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혹은 야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러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얘기 안 물어볼 수 없었겠죠. 이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와의 손잡을 가능성 아예 닫혀 있는 것이냐. 지금의 거대 양당 구조 그리고 제3지대에 있던 분들도 사실은 기득권의 한 부분들입니다. 기득권 내에서 지금의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경쟁적 공생관계에 제가 끼어들고 싶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공화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앞날을 위해서 힘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려운 대답인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분들이 얘기하는 세를 합치거나 단일화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 취지에 찬성을 하고 그러면은 제게 오겠다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나한테 오면 받아주겠다. 뭐 단일화 절대 안 해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이 시그니처 질문이 있죠. 김동연은 땡땡땡이다.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이 프레스룸 공통 질문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같이 네. 들어보시죠. 네, 김동연은 유쾌한 반란이다. 남을 해코자는 반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반란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반란. 그것이 유쾌한 반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은 유쾌한 반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선이 아직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김동연 후보의 유쾌한 반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전남 광양까지 당일치기로 갔다 온 유호정 기자도 수고했습니다.